어제 있었던 민희진과 하이브 간의 재판 과정에서 엄청나게 굵직굵직한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줄여서 요약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3월 30일에 뉴진스의 부모들이 하이브에 항의 메일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항의 메일 보내기 하루 전인 29일에 민희진과 뉴진스의 부모들이 어도어에 모여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라도 내어준 어도어 회사의 공간에서 반역이 시작됐던 거죠. 그것도 사장 민희진과 소속사 걸그룹 부모들과 다 함께 모여서 말이죠. 그 회의 자료에는 최종적으로 하이브를 빠져나가자는 기록과 르아일릿과 르세라핌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증거로 나타난 내용을 통해 뉴진스 부모들 중에 왜 민희진의 반기를 드는 사람이 없었는지를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일반 대중들은 도대체 왜 뉴진스 부모들 중에 자식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 없는지 항상 의아해했었습니다.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들이 다 이유가 있었네요. 부모들이 민희진과 작당을 했으니 당연히 뉴진스 멤버들도 그 무지한 행동들을 했던 것입니다. 왜 부모들이 따로 인스타를 만들어 메시지를 내고 툭하면 민희진 편을 드는지 고개가 끄덕여지는 순간입니다. 그동안 뉴진스 멤버들만큼은 그래도 봐주자, 보호하자고 했던 저로서도 더 이상 이들을 감쌀 수가 없게 돼버렸습니다. 설마 했었습니다. 이성과 상식을 바탕으로 생각해봐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왜 일어났었나 했더니 나의 멤버들과 멤버들의 부모 모두가 한통속이었습니다. 모두 다 해서 민희진이 16명이 있었던 셈입니다. 이렇게 상식에서 벗어난 생각과 행동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구나 다시 생각해봐도 놀랍습니다. 멤버들의 부모들과 모여서 무엇을 했는지도 자세히 드러났습니다. 우선 계약서에 빈틈을 같이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항의 메일 초안을 작성할 때 아예 하이브를 공격하기 좋은 계약서 조항, 특히 해지 관련한 조항을 메일 초안에 써놓고 회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메일을 누구한테 보낼 것인지, 누가 보낼 것인지 등도 고민한 내용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왜 이리 민희진과 세종이 죽어라고 카톡을 증거로 채택되지 않게 난리치는지 이해가 됩니다. 지금 세종의 가장 큰 임무는 승소가 아니라 카톡 증거 채택 안 되기인 듯합니다. 세종 변호사들도 지금 우리가 이러려고 변호사 됐나 자괴감이 들 것 같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항의 메일을 완성하고 나서 민희진은 부대표에게 다니엘 엄마한테 보내라고 해라고 지시하고 메일 말투는 혜인이 아버지 말투로 고쳐라고 지시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혜인 아버지 말투까지 파악할 정도면 민희진과 혜인 아버지의 사이도 보통 사이는 아닌 듯합니다. 어쨌거나 정말 놀랍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아 들어갑니다. 디스패치 사진에 왜 민희진과 뉴진스 부모들과 세종 변호사가 같이 있었는지도 이해가 가고, 뉴진스 멤버들이 라이브 방송하기 몇 분 전 민희진과 혜인 큰아빠와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것도 이해가 가고, 모든 게 딱딱 맞아떨어집니다. 이 정도면 세종 변호사들도 이 판이 민희진의 농간임을 눈치했을 텐데, 다 알면서도 모든 걸 돕고 있었던 세종 변호사들의 태도도 놀랍고, 민희진의 앙라함도 놀랍고, 멤버들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음모를 꾸몄다는 무모함도 놀랍습니다. 하이브는 다음 재판의 증인 신청을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목격한 자 또는 피고들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 중에서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어떤 영화보다도 더 흥미진진합니다. 과연 누가 나올까요? 다시 살펴봅시다. 직접 목격한 자, 피고들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라고 합니다. 이게 엔드일지 오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접 목격도 했고 피해도 입은 자라는 뜻인지, 직접 목격을 했거나 피해를 입은 자 중에서 고르겠다는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후보는 누가 있을까요? 우선 이상우 어도어 전 부대표가 떠오릅니다. 민희진의 오른팔이었지만 맨날 민희진에게 구박들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노트북을 하이브에 제공해서 모든 증거가 드러나게 된 계기를 제공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기엔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 막상 재판정에 나와 증언을 번복하면 하이브에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면 멤버들 부모들 중 유일하게 민희진에게 반기를 들었던, 이혼까지 했던 혜인 아버지일까요? 아니면 민희진과 다보링크를 이어줬다가 낭패를 본 혜인 큰아버지일까요? 여기도 사실 핏줄이 섞여있는 관계라서 증인 채택의 위험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물론 가족이라고 해도 마음이 돌아서면 더 무서울 수도 있으니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다보링크 사장은 어떨까요? 직접 목격한 자 또는 피고들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 중에서라고 했던 김현장의 표현대로라면 이 사람이 딱입니다. 민희진을 직접 만나 템퍼링을 목격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민희진의 변심으로 자기 회사의 주가가 폭락하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기도 하니까요.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으니 잔인하게 증언할 가능성이 높네요. 재미있는 건 민희진이 하도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녀서 목격한 사람과 피해를 입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누군지 특정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욕심이 많으면 치밀하기라도 해야 하는 건데, 참 특이하게도 민희진은 아무 대책 없이 무대뽀로 움직이고 다녔다는 뜻입니다. 증인이 나오는 순간 민희진은 멸망이기 때문에 세종 측은 증인이 누구인지 밝히라고 집요하게 물었다고 합니다. 카톡 증거도 나왔겠다, 증인도 나오겠다,
풀옵션이 문제가 아니라 청주교도소를 가느냐 아니냐가 문제될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템퍼링과 배임이 동시에 걸려두면 그 규모가 몇천억이기 때문에 징역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뉴진스 강제이행금이 회당 50억입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배임이 나온다고 할 경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민희진은 이 증인이 누굴지 똥줄이 타고 있을 겁니다. 증인 채택이 결정되면 법원은 이를 피고와 원고 모두에게 고지해야 하므로 누가 나오는지 알게 되는 즉시 필사적으로 법정에 나오는 것을 막으려 들 것입니다. 김앤장은 법정에서 어두어가 2024년 민희진에게 지급한 급여가 27억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시혁이 민희진에게 얼마나 퍼준 건지 정말 놀랍고 이렇게 해줘도 배신을 때렸다는 게 더 놀랍습니다. 사장 자리 안겨줬지, 푸솜션 1,000억 약속해줬지, 연봉 30억 줬지, 이건 죽도록 사랑하는 어린 내연녀가 아니라면 해줄 수 없는 수준 아닌가 싶습니다. 심한 다툼 중에도 굳이 라에서 과즙세연과 같이 걷는 사진 찍게 둔 거면 전 여친 보라고 그러는 심리가 아닌가. 상상의 나래가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민희진이 다보링크 만나 방시혁을 돼지새끼라고 한 것 보면 왼수지간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챙겨줘도 배신을 때리는 민희진도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역시 사람은 잘해주면 바보 된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알고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는 말이 어찌나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나저나 1년에 30억 정도 받았다고 하니 그래서 그동안 세종 변호사비를 버틸 수 있었던 근거가 보이네요. 하지만 이제 그 실탄도 다 떨어져가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건 1,500억을 보장받았는데도 어두워를 꿀꺽 삼키겠다고 욕심부린 그 웅장함에 놀라고 그러려다가 1,000억 풋옵션 날리고 연봉도 변호사 비용으로 다 날린 어리석음에 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역사적으로 정권을 찬타하려다 반역자가 되어 망나니에 칼에 날아간 지난날의 사례를 보면 어쩌면 착각이든 아니든 그 포부의 크기 하나는 인정해줄만 한 것 같습니다. 이번 재판부는 오늘 변론을 마무리하며 오는 9월 11일에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민희진이 그토록 집착했던 풀옵션 결과가 초가을에 나오는 겁니다. 물론 9월에 끝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거나 변론 기일을 늦추거나 추가하는 등 어떻게든 질질 끌고 가려는 게 민희진의 전략이거든요. 또 1심에서 지더라도 항소심, 대법원 항고까지 2027년까지도 끌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까지 확대하는 게 실행에 옮겨지면 2028년까지도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민희진과 뉴진스의 운명은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냥 숨만 붙어있는 상태를 어떻게든 끌고 가보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도 어기없이 민희진은 뉴진스의 가짜 엄마임을 드러냈습니다.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뉴진스 빼가기를 실행했다는 하이브 주장에 민희진은 자신이 퇴사하고 나서 뉴진스가 고아가 됐다. 어디서도 케어를 못 받고 권리 침해에서도 보호를 못 받았다. 그래서 자기가 나선 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엄마라면서 왜 뉴진스가 고아가 된 걸까요? 자기가 뉴진스 남겨두고 회사 때려치고 나갔으면서 고아라는 말을 하는 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자기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토록 아낀다는 딸들을 고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민희진은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자기 말에 자기가 너무 꼬여버렸습니다.